안녕하세요. 가스 배달부 배달인 색입니다. 요즘은 출퇴근할 때 오토바이를 안 타고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자전거는 저희 양아버님이 쓰시던 자전거인데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뭐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버님이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살 때 35만원 주고 사셨다는데 뭐 최신 자전거는 아니죠. 구형 자전거인데 잘 타고 다니네요.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기름값도 절 나갈 수 있고 약간의 운동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은 더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 갤럭시 탭을 들고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있거든요. 네. 오토바이를 타면은 시간은 많이 단축은 되지만 주변에 아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갑자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갈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사실 나 너희들보다 한 살 어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한 살 어린 나이를 강조하다가도 막상 자신보다 학년이 낮은 진짜 동갑 얘기들에 반말하는 용납하지 않죠. 이럴 때 한 번은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빠른 현상들과 2003년부터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K9은 조금 덜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빠른 년생 제도가 폐지된 후로 12월 연말 출산 기피 현상은 더 심화가 됐습니다. 어차피 빠른 연생 제도가 폐지됐으면서 한 해 바뀜에 따라서 들어가는 연도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학교 입학하는 연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룬다는 거군요. 네. 12월 31일 출생해서 그게 1월 1일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다르게 일어났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에 좀 미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인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뭔가 이런 학업에 있어서도 이제 뭐 발육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감춰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하루 차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가 익숙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재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1년 그 하루 차이도 그 1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저희가 뒤에서 다뤘겠지만 과거에는 그 연령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이익을 좀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12에서 15세 분들에게 큰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루 차이로 장래 1년을 더 벌 수도 있다라는 네. 인생 1년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윤서영님 12월생이라 좀 아깝긴 해요. 네. 저도. 근데 40 넘어서부터 제 나이를 아예 모르고 싶더라고요. 건강하는 게 저도 마음 넘은 것부터는 안 셉니다, 나이를. 네. 저도 제 나이를 잘 모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지영님, 저 1월에 태어났는데 음력으로 12월이라 음력으로 출생 신고하면 한 달 만에 한 살 더 먹으니 부모님께서 양력으로 올리셨어요. 뛰는 음력으로. 아, 복잡합니다. 근데 이지영님 같은 분 되게 많은 아, 그래요? 네. 이정욱님, 다른 말씀이시죠. 방금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와서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인 줄 그렇게 받았더니 카드 메시지. 제가 이정욱님 우리 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카드 회사가 왜 전화를 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서양 국가들 같은 만 나이로만 나이를 쓴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 문화권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처럼 네. 만 나이도 실제 나이를
다르게 쓰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엔 우리처럼 세는 나이를 썼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 말이 원조에서는 다 사라졌는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만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정말 K 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글로벌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로벌어는 세는 나이를 인정을 하나요? 네, 우리 민법에서는요 연령 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각종 공문서나 의료 기록은 이 민법 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쓴다. 네, 이에 따라 국가의 규칙과 의무를 정하거나 정부의 공식 문서, 세금, 의료 복지 등 한국인들의 실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만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거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정년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나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연나이는요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일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중에는 청소년을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군대에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 그리고 민방위 기본법에서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세 군데 법에 대해서 옛날에 지난 대로 하셨는데 네. 말씀 듣자마자 저는 까먹었어요. 네. 외우기 힘들고 복잡한데 그렇죠. 이렇게 헷갈려서 네. 지속적으로 문제된 일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그래서 술하고 담배 상승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고요. 담배와 주류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몇 살이군가요? 네,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 19세가 되는 그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 연나이로 19세가 되면 청소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그 대학생 네.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뭐 술 마시는 거 어떻게 맞겠냐고 하는 건데 네. 대학생이면서 만으로 19세밖에 안 되는 네.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논란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2008년에 대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A군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에서 A군이 정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에 나온 생년월일로도 어떤 기준이 안 되는 어떤 모양이죠? 네. 문제는 이제 A군이 바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연말에 출생에 출생신고를 다음에 1월로 늦춘 그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즉, A군의 주민등록에는 생년월일이 1990년 1월 15일로 표기돼 있었지만 A군이 실제 출생한 날짜는 한 달 전인 1989년 12월 15일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A군의 경우 주민등록증 출생일과 즉 공보선 출생일과 그 출생증명서 실제 출생일이 달랐던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이 네. 연나이로 19세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요, A군의 나이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부 등 공보상 나이로 해야 하냐, 아니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냐, 이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사건은요,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1심에선 공부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뭐죠? 네. 항소심 재판부는요,
경우 청소년 보호법은 연령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애초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때 연령을 공보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A군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고요. 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게 네.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19세 봐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해가 바뀌었던 연나이로 19세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시를 한 거군요. 자, 그러면 이 판결로 어떤 기준이 세워졌는데 네.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안 지났더라도 네.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 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슬기로운 진도 생활에서 그 신상 공개 사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폴로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범인 강훈의 경우 실제로 체포 당시에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나이로 18세여서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신상 공개가 됐던 이유는 그 해가 강훈이 만 19세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연 나이로는 19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률 그 특정 간역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요 이제 이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강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었던 겁니다. 조일라님, 폭력적이지도 않고 해외 나가면 불편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건 태아부터 나이를 세기 때문인 걸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을 참 하더라고요. 태아부터 나이를 센다라는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조일님님, 이제는 예, 안녕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 절반 예, 2살이 많아요. 그래서 2살이 또 적은 나이라 치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 찾아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알아서 이제 아동 사망으로 네, 있어서 맞아요. 출생신고가 좀 늦어요. 한 번에도 많은 머리가 막 굵은이 있었어요. 네. 구사구사님 정세에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나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짧은 사고를 바로막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동감해요. 나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고 소통이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대화 시작하려면 나이만 잡고 가야 되잖아요. 몇 살이에요? 네, 존댓말을 써야 되나, 반말을 써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독특한 나이 계산 문화 때문에 생기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봤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천만 씨는 2003년 12월 31일생인데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은 만 18세인 거죠. 근데 만약 5천만 씨가 오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5천만 씨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 사장님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렵습니다. 처벌이 된다 하시면 좌회는 X입니다. 안 된다.